어느 화요일 나는 시집들을 정리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달력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평범한 날이었다. 교직에서 은퇴한 지 겨우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고 새로운 일상의 리듬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유진 씨, 서울의 박 변호사 법률 사무소입니다. 서울.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지훈 오빠가 서울에 살았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 형제분인 지훈 씨가 별세하셨습니다. 내가 들고 있던 에밀리 디킨슨 시집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카펫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뒤따르는 침묵 속에 메아리치는 듯했다. 지훈 오빠는 나보다 15살 많은 이복 형제였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는 왠지 모르게 내 삶에 변치 않는 상수이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멀리서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 한산농원에서 있을 유언장 낭독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왜 나를 부르는 거지? 아마 단순한 형식일 것이다. 어쩌면 오빠가 나에게 주려 했던 개인적인 물건이 있을지도 모른다. 은혜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오빠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우리는 거의 2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서울행 KTX 특시를 예매하고 근처의 소박한 호텔을 예약했다. 은퇴교사의 수입으로는 사치를 누릴 수 없었지만 오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만 했다. 여행 가방을 꾸리다가 3년 전 지훈 오빠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다. 언제나처럼 짧지만 따뜻한 내용이었다. 그는 내 삶에 대해 물었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준수에 대한 이야기도 한 줄 있었다. 내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는지 깨닫기를 여전히 바란다. 준수. 익숙한 고통이 가슴을 죄어왔다. 내 하나뿐인 아들을 보지 못한 지 10년. 10년 동안 반송된 생일 카드, 받지 않은 전화, 그리고 화해를 위한 좌절된 시도들. 이혼 후 재호가 나를 버리고 이기적이라는 거짓말로 준수에게 독을 주입했다. 그토록 지키려 싸웠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었을까? 서울로 가는 기차 여행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한산농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멎을 듯했다. 내 평생 오빠를 방문한 것은 3번뿐이었는데 올 때마다 그 광활한 규모에 감탄했다. 본가는 웅장한 처마와 돌담이 1층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한옥 고택이었다. 그 주변으로는 수천 평의 푸른 농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서 한우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입구에서 나를 맞이했다. 유부인, 저는 박민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그는 나를 한옥의 서쪽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서재로 안내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는 고서와 현대 서적이 가득했다. 중앙의 어두운 나무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폴더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른 분들은 안 오셨나요? 나는 은혜 언니의 먼 친척들이나 회사 임원들을 떠올리며 물었다. 아니요, 유 부인. 유언장 낭독은 오직 유 부인만을 위한 자리입니다. 어리둥절한 채 나는 그가 가리킨 의자에 앉았다. 민준 씨는 안경을 고쳐 쓰고 엄숙한 목소리로 공증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첫 몇 줄은 법률적 형식이라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한 문장이 번개처럼 공기를 갈랐다. 나의 모든 자산, 한산농원과 한우 500마리, 투자금, 그리고 약 수백억 원 상당의 은행 계좌를 나의 누이 유진에게 남긴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속삭였다. 민준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유언장을 내 쪽으로 밀어주며
해당 문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에 내 이름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실수가 아닙니다, 유 부인. 형제분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 부인께 드리는 개인적인 편지도 있습니다. 나는 그가 건네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지훈 오빠의 굳건하고 비스듬한 필체가 종이를 채웠다. 사랑하는 유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은혜와 나는 우리 유산을 남길 자녀가 없었고 이제 내게 남은 진정한 가족은 너뿐이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네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네가 이혼 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너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나를 찾지 않았다. 이 유산은 단순히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내 인품에 대한 인정이다. 현명하게 사용하고 잘 살아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은혜와 내가 시작한 자선 사업을 계속해 주렴. 사랑을 담아 너의 오빠 지훈으로부터.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갑자기 나는 더 이상 생활비를 아껴 쓰는 은퇴한 교사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농원 중 하나이자 꿈에도 꾸지 못했던 재산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민준 씨에게라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물었다. 이제 유 부인, 그는 희미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훈 오빠의 유언 소식은 들불처럼 지역에 퍼져나갔다. 이틀 뒤 장례식에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조문객들뿐만 아니라 한산그룹의 제국을 갑자기 물려받은 알려지지 않은 누이를 엿보려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작은 교회가 가득 찼다. 나는 맨 앞줄에 홀로 서서 처음 보는 사람들로부터 조의를 받았다. 그들은 저마다 지훈 오빠가 내 대해 칭찬했다고 속삭였다. 정말 그랬을까? 내가 기억하는 오빠는 과묵하고 친절했지만 거리가 있었다. 오빠가 이 낯선 사람들과 내 대해 이야기했다는 생각은 거의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장례식 후 민준 씨는 농원에서 피로연을 주최했다. 나는 오빠의 서재, 이제는 내 서재에서 그와 은혜 언니의 사진들을 바라보며 섰다. 자선 갈라 행사에서 말을 타고 한우 경매장에서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삶이었다. 유 부인, 은발의 키 큰 남자가 문간에 나타났다. 보안실장 김영철입니다. 형제분을 위해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유진이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불편한 격식에 자동적으로 말했다. 지훈 씨께서 장례식 후에 이걸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작은 태블릿을 건넸다. 농원 보안 시스템에 접속하는 겁니다. 오빠는 유 부인께서 이곳에서 안전함을 느끼시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외딴 농원에 왜 보안 시스템이 필요할까 의아했다. 지훈 오빠의 염려가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차례로 떠나가자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누군가의 삶에 불쑥 끼어든 것 같은 또 다른 공간이었다. 수제 가공된 헤드보드가 달린 킹사이즈 침대는 나를 왜소하게 만들었다. 잠옷으로 갈아입으려 할 때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들. 한 목소리는 날카롭고 집요했다. 10년 넘게 듣지 못했지만 어디서든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 준수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나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가 거기 서 있었다. 내 아들. 10년의 세월이 흐른 그의 검은 머리카락에는 이제 은색 실들이 섞여 있었지만 내가 키운 그 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아이는 이혼 후 나 대신 아빠를 선택했고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더 낮고 굵어졌다.
내 것과 너무도 닮은 그의 눈은 나를 빠르게 훑어본 후 호화로운 주변 환경을 스캔했다. 지훈 삼촌 소식 듣고 바로 왔어요. 지훈 삼촌이라니. 평생 2번 정도 만났을까 말까 한 사람을 갑자기 삼촌이라고 부른다. 준수야. 나는 가까스로 말했지만 목소리는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뜻밖이구나. 그는 앞으로 다가와 어색하게 팔을 벌렸고 그 포옹은 진심보다는 연극처럼 느껴졌다. 오랜만이죠. 더 일찍 연락했어야 했었는데. 오랜만? 10년의 침묵이 오랜만이라는 말로 축약되다니. 지훈 오빠 소식은 어떻게 들었어? 나는 순수한 궁금증에 물었다. 온 뉴스에 다 나왔어요. 무명 교사 한산 재산 상속. 엄마 사진이 조선일보에도 실렸더라고요. 그의 웃음은 부자연스럽게 들렸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목소리를 걱정스럽게 바꾸었지만 그 걱정은 그의 눈에는 닿지 않았다. 이것 좀 보세요, 엄마. 정말 엄청나네요. 한우 사업만 해도 혼자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는 우리 주변을 널찍하게 가리켰다. 엄마는 이런 걸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우리 예전 집보다 큰 부동산을 가져본 적도 없잖아요. 내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는 계속 밀어붙였다.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이요. 그의 표정은 노련하게 부드러워졌다. 엄마, 이 모든 일을 저와 함께 해야 할 거예요. 그의 오만함, 내가 무능할 거라는 즉각적인 가정은 내 안에 무언가를 자극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이걸 혼자 감당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엄마는 저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가 그 말을 하는 방식은 제안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마치 10년의 거절 끝에 갑작스러운 자신의 등장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는 듯이 내 허리는 꼿꼿이 펴졌다. 아주 사력 있구나, 준수야.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그는 이미 내 말을 끊고 자신이 어떻게 엄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은 여기서 모든 것을 관리할 테니 엄마는 시내의 작은 곳에서 더 편안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내가 막 대답하려는데 준수 뒤 문간에 민준 씨와 영철 씨가 조용히 나타난 것을 알아챘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하고 전문적이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민준 씨가 아까 언급했던 것을 떠올리게 했다. 아직 논의하지 않은 지훈 오빠의 유언에 추가 조항들이 있다는 것. 준수야. 나는 예상치 못한 힘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박 변호사님과 지훈 오빠의 유언장 전체 내용을 검토해야 해.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민준 씨가 손에 가죽 서류철을 든 채 앞으로 나섰다. 유 부인 말씀이 맞습니다. 유언장에는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몇 가지 특정 조건들이 있습니다. 준수는 처음으로 두 남자를 보며 돌아섰다. 당신들은 누구시죠? 박민준입니다. 지훈 씨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보안실장 김영철입니다. 보안이라는 단어에 준수 얼굴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놀라움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아마도 민준 씨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이 조건들이 가족의 재산 개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 모두 서재에 앉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수가 본능적으로 2걸음 뒤로 물러서자 나는 이 귀향이 우리 둘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 넷이 들어가자 서재는 더 좁게 느껴졌다. 준수는 내 맞은편에 앉았고 민준 씨가 서류들을 반질반질한 탁자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자 그의 자신감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영철 씨는 문 옆에 서서 조용하지만 위압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유 부인,
우리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유 부인께서 형제분의 유산에 대한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민준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최근 몇 년간 연락이 뜸했던 가족들이 갑자기 유산에 관심을 표할 경우를 대비해 활성화되는 몇 가지 특정 조건을 포함했습니다. 준수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나는 그의 눈이 방을 훑어보며 모든 것을 감정인의 계산처럼 평가하는 것을 알아챘다. 어떤 종류의 조건인가요? 나는 물었지만 내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었다. 민준 씨는 봉인된 봉투를 열어 여러 페이지를 꺼냈다. 첫째, 유 부인은 모든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어떤 가족에게도, 특히 최근 몇 년간 연락이 거의 없었던 가족에게는 최소 2년의 유예 기간 없이는 재산, 자금 또는 사업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준수의 턱이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굳어졌다. 이 기간 동안 민준 씨는 계속 말했다. 유산 관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가족 구성원은 오직 유 부인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사업과 유 부인의 행복 모두에 대한 진정한 헌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는 말을 잠시 멈추어 그 의미가 충분히 가라앉도록 했다. 또한 지훈 씨는 유 부인께서 사업 운영을 배우시는 동안 유 부인께 직접 보고할 2명의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농원에서 15년 이상 일했으며 서둘러 관리자를 교체하는 것을 막도록 명시적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준수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다. 가족 상속치고는 이례적인 제안처럼 보이네요. 지훈 씨는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 박자도 놓치지 않고 대답했다. 그분은 누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영철 씨가 조용히 헛기침을 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훈 씨의 지시에 따라 이 전체 부지에는 모든 공용 공간에 오디오 및 비디오 모니터링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명확했다. 지금 나누는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 준수는 영철 씨를 그리고 나를 쳐다보며 자신이 계획했던 접근 방식을 분명히 재조정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2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의 몸짓은 오만함에서 방어적으로 바뀌었다. 저는 그저 어머니를 도우려는 것뿐이에요. 그는 억지스러운 진심을 담아 목소리를 짜냈다. 결국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가족? 나는 부드럽게 되풀이했다. 그 단어는 10년 동안에 받지 않은 전화와 반송된 생일카드의 무게를 안고 있었다. 민준 씨는 서류철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유 부인께서 아셔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형제분께서는 진단받은 후 잠재적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종합적인 배경 보고서를 의뢰했습니다. 이 정보는 기밀이지만 그는 만약 누군가 유언장의 조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 있는 중요한 세부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유 부인께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는 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보고서에 무엇이 담겨 있든 지훈 오빠가 우리가 소원해진 동안 내 아들의 삶에 대해 무엇을 발견했든 그것이 드러나기를 준수가 원치 않는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준수는 재빨리 말했다.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나는 내 아들을 모성적인 그리움이나 과거의 상처가 아닌 분명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실직자에게는 너무 비싸 보이는 디자이너 시계, 그의 눈에 결코 닿지 않는 꾸며낸 친절함, 10년 만에 재회 후 진정한 관계가 아닌 재정적인 문제로 즉시 전환되는 모습. 이혼 후 그 중요한 시절 동안
재호가 우리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어떤 가치관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를 형성했을까? 준수야. 나는 내가 가진 적 없다고 생각했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안위를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지훈 오빠는 내가 이 책임을 관리하는 것을 배우는 동안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단다. 나는 일어섰고 다음 말에 나 자신도 놀랐다. 만약 네가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 진정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나는 사업 파트너나 재정 고문이 아닌 엄마와 아들로서 그 만남을 환영할 거야. 그 도전적인 말이 우리 사이에 걸려 있었다. 잠시 동안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그가 예전에 그냥 길가에 핀 꽃을 꺾어 가져다 주곤 했던 내가 키운 그 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지고 그 자리를 빈틈없는 계산이 대신했다. 물론이죠. 그는 마침내 말했다. 언제나 가족이 먼저죠. 그 공허한 말은 책으로 가득 찬 방 안에 울렸다. 민준 씨와 영철 씨는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시선을 교환했다. 준수야, 어디에 묵고 있니? 나는 그날의 감정적 혼란에 갑자기 지쳐서 물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어요. KTX역에서 바로 왔거든요. 물론이었다. 그는 단순히 농원, 지훈 오빠의 제국, 내 유산으로 이사 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호텔 예약은 하지 않았다. 농원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단다. 나는 나 자신도 놀라며 제안했다. 네가 이 근처에 머무는 동안 거기서 지내도 괜찮아. 그의 얼굴에 희망이 스쳐 지나갔지만 금세 태연한 받아들임으로 가려졌다. 그럼 정말 좋죠. 고맙습니다. 영철 씨가 준수를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하기 위해 나간 후 민준 씨가 나와 단둘이 남았다. 형제분께서는 이 시나리오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상하셨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고 그날의 무게가 마침내 나를 짓눌렀다. 그분이 의뢰하셨다는 보고서에는 뭐가 들어 있었나요, 박 변호사님? 변호사는 주저했다.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유부인? 나는 내가 키운 아들, 10년간의 단절, 그리고 재회하자마자 내 유산을 차지하려 했던 남자에 대해 생각했다. 오늘은 아니요. 나는 결정했다. 하지만 가까이 두어주세요. 조만간 필요하게 될 것 같군요.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농원을 바라보며 나는 지훈 오빠가 내게 단지 재산을 남긴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내게 훨씬 더 귀중한 것, 내 삶에서 처음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정의할 힘을 주었다. 새벽은 놀라운 주황색과 분홍색 팔레트로 농원 위로 밝아왔다. 너무 많은 깨달음으로 마음이 분주해 잠을 거의 설쳤다. 드넓은 현관에 서서 커피 한 잔으로 손을 녹이며 나는 농장 인부들이 능숙하게 외양간 사이를 오가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일과, 내 농원, 내 책임. 트럭 한 대가 다가왔고 그 뒤로 먼지가 피어올랐다. 소금과 후추 색깔의 머리칼을 실용적인 따은 머리로 묶은 중년 여성이 내렸다. 햇볕에 그을린 그녀의 얼굴은 나를 보자 미소로 번졌다. 유 부인, 저는 최은영입니다. 농원 관리자예요. 아침이 정신없이 가기 전에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녀의 악수는 굳건했고 눈은 직설적이었다. 나는 그녀가 즉시 마음에 들었다. 유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직 이 모든 것에 적응 중이라서요. 이해합니다. 지훈 씨는 유 부인에 대해 높이 평가하셨지만 계획에 대해서는 꽤 조용하셨죠. 그녀는 넓은 농지를 향해 손짓했다. 저는 여기서 15년 동안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언제든 안내를 원하시면 말씀만 하세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게스트하우스 문이 열리고 준수가 나왔다. 심지어 멀리서도 나는 그가 은영 씨를 평가하는 자세에서 계산적인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제 아들이에요. 나는 그가 다가오자 설명했다. 어제 도착했어요. 은영 씨의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무언가를 아는 듯한 빛이 그녀의 눈에서 번뜩였다. 지훈 씨께서 조카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랬겠지. 지훈 오빠는 모든 것을 예상했다. 준수는 우리와 함께 했고 은영 씨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의 매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나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그가 농장 운영, 한우 가격, 그리고 부동산 가치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는 것을 보았다. 그를 이곳으로 오게 한 장례식의 주인공인 지훈 오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저는 사업 경험이 풍부해요. 준수가 말했다. 기꺼이 농원 재정을 검토하고 신선한 관점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은영 씨의 미소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차가웠다. 분기별 회계 감사는 지난달에 막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지만 제안은 감사합니다. 은영 씨가 아침 일과를 계속하기 위해 자리를 뜬 후 준수는 나에게 몸을 돌렸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엄마, 어젯밤에 말씀하신 것, 가족으로서 다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희망이 잠시 내 가슴에서 번뜩였다. 내 말이 드디어 그에게 닿았던 걸까? 너무 오랫동안 소홀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계속했다. 만회할 게 너무 많아요. 엄마가 저에게 농원을 구경시켜 주시는 것으로 시작할까요? 지훈 삼촌이 이곳에 무엇을 세우셨는지 알고 싶어요. 아들이 어머니의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합리적인 요청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너무나도 간절한 목소리의 무언가가 나를 멈칫하게 했다. 그렇게 하자.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우리가 농원 부지를 걷는 동안 나는 운영에 대해 내가 아는 얼마 안 되는 지식을 공유했다. 준수는 주에 깊게 들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선점이나 현대화 방안을 이따금 제안했다. 각 제안은 그를 잠재적인 의사결정자, 지도자의 자연스러운 후계자로 은근슬쩍 위치시켰다. 우리는 다른 건물들과 떨어져 있는 작은 현대식 건물에 다가갔다. 지훈 오빠의 개인 사무실이야. 나는 영철 씨의 간략한 부지 소개를 떠올리며 설명했다. 민준 씨 말씀으로는 가장 중요한 서류들을 여기에 보관하셨다고 해. 준수의 관심이 눈에 띄게 날카로워졌다. 우리가 그걸 검토해서 모든 것이 잘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민준 씨와 농원 변호사들이 이미 다 처리했어. 나는 모든 법률 문제가 철저히 처리되고 있다는 변호사의 확신을 기억하며 대답했다. 그래도 가족으로서 우리가 직접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준수는 건물 쪽으로 걸어갔고 문에 달린 키패드 자물쇠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비밀번호는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영철 씨가 초기 법률 검토가 완료되면 접근 권한을 제공할 거라고 했어. 좌절감이 준수의 얼굴을 잠시 가로질렀지만 그는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감췄다. 서두를 필요는 없죠. 시간은 많으니까요. 그날 오후 늦게 나는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 지훈 오빠의 서재, 이제는 내 서재로 들어갔다. 나의 새로운 상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서서히 실감하기 시작했다. 재산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책임까지도. 수십 명의 직원들이 농원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한산이라는 이름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고 지역 상점들과 자선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메모지를 찾다가
책상 서랍에서 가죽으로 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을 열자 지훈 오빠의 독특한 필체가 나타났다. 그의 삶의 마지막 5년간의 개인적인 일기였다. 사생활을 존중해 닫아야겠다는 본능적인 충동이 들었지만 내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유진의 아들에 대해 조사관과 이야기했다. 2년 전의 일기였다. 보고서가 내 의심을 확인해 주었다. 실패한 사업 3개, 모두 투자자들이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는 무사히 빠져나왔다. 현재 플로리다에서 노인들을 표적으로 한 부동산 사기에 연루되어 있다. 재호가 그를 잘 가르친 것 같군. 똑같은 매력, 똑같은 양심의 부재. 내가 계속 읽는 동안 손이 떨렸다. 지훈 오빠는 내 아들이 언젠가 나를 이용하려 할까 걱정하며 수년간 준수를 감시하고 있었다. 일기장에는 내 피를 차갑게 만드는 일련의 행동 패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금융 조작, 깨진 약속, 심지어 자신보다 40년이나 많은 부유한 미망인과의 짧은 결혼 생활까지. 유진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 지훈 오빠는 썼다. 하지만 그걸 드러내는 것은 그녀에게 고통만을 줄 것이다. 차라리 유언장의 조건으로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 스스로 아들의 본성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게 낫겠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문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다. 준수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재밌는 거 찾았어요? 그는 물었고 그의 무심한 목소리는 그의 강렬한 시선과는 상반되었다. 나는 일기장을 덮어 서랍에 다시 넣으며 그냥 지훈 오빠의 서류 정리 방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중이야. 라고 말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왔고 내가 이제는 알아볼 수 있게 된 그 평가하는 시선으로 공간을 훑어보았다. 엄마, 생각해 봤는데 이 장소는 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 벅찰 거예요. 차라리 팔아서 그 돈을 투자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 마이애미에 아는 훌륭한 금융 고문들이 있어요. 마이애미 지훈 오빠의 일기장에 따르면 준수가 수상한 사업들을 벌였던 곳이었다. 팔 생각은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 오빠와 은혜 언니가 이 유산을 세웠고 나는 그걸 존중할 생각이야. 준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감정적인 결정이에요. 실용적인 게 아니라. 이곳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 전문성은 은영 씨와 지훈 오빠가 꾸린 팀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어. 나는 새로운 결심이 담긴 목소리로 반박했다. 농원 경영에는 서툴지 몰라도 배우는 데는 서툴지 않아 준수야. 30년 동안 교사로 일했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잘 알아.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자신의 평가를 재조정하는 듯했다.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 재호의 재정적 결정에 의존했고 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나 필사적이어서 그의 점차 차가워지는 행동을 받아들였던 그 어머니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물론이죠. 그는 마침내 말했고 그의 매력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저는 그저 엄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랄 뿐이에요. 그가 나가자 나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 지훈 오빠의 일기장, 준수의 갑작스러운 걱정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조용한 증인. 오빠는 나에게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다. 그는 내게 통찰력을 주었고 그와 함께 모성적인 희망이라는 왜곡된 렌즈 없이 아들을 명확하게 볼 기회를 주었다. 문제는 이 고통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 일주일이 지났고 불안한 리듬 속에서 자리가 잡혀갔다. 매일 아침 나는 다른 부서 관리자들을 만나 한우 운영, 토지 관리, 재정에 대한 정보를 흡수했다.
매일 오후 준수는 회의에 참여할 이유들을 찾아내곤 했고 나의 경험 없는 시각에 마치 필수적인 조언자인 것처럼 불필요한 제안들을 내놓았다. 남동쪽 농지는 고급 주택 단지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는 한 회의에서 제안했다. 부동산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3배로 뛸 겁니다. 은영 씨는 회의 탁자 건너편에 있는 영철 씨와 시선을 교환했다. 그 농지에는 보호 습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수 씨. 개발은 주 규제와 지훈 씨가 정한 보존 지역 설정 모두를 위반할 것입니다. 준수는 입꼬리를 굳혔다. 그냥 창의적으로 생각한 것뿐이에요. 정말 창의적이었다. 나는 그의 제안에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제안은 지훈 오빠와 은혜 언니가 구축한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해체하면서도 빠른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8째 날, 나는 외양간에서 갓 태어난 송아지를 살피고 있는 은영 씨를 발견했다. 아주 건강한 암소 송아지네요. 그녀는 부드럽게 동물의 구릿빛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번식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지훈 씨가 이 혈통을 특히 자랑스러워했죠. 나는 송아지가 어미에게 몸을 비비는 것을 보며 그 단순한 상호작용에서 예상치 못한 평온함을 찾았다. 은영 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제 오빠는 사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어떤 분이셨나요? 은영 씨는 몸을 바로 세우고 신중하게 대답을 고려했다. 공정하셨어요. 탁월함을 요구하셨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인정하셨죠. 은혜 언니가 진단받은 후 그분은 유산에 더 집중하셨어요. 사업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그들이 남기는 것에 대해요. 그녀는 우리 주변을 가리켰다. 이 농원은 67명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죠. 한산재단은 군병원,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푸드뱅크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감정에 목이 메었다. 나는 오빠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 적었다. 하지만 그분은 유 부인에 대해 아셨습니다. 은영 씨는 조용히 말했다. 특히 이혼 후 유 부인과 준수 씨에 대해 계속 확인하셨죠. 준수요. 나는 일기장 내용을 떠올리며 덧붙였다. 은영 씨의 표정은 나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지훈 씨는 아드님의 삶에 있는 특정 영향들에 대해 걱정하셨습니다. 내가 더 캐묻기 전에 내 핸드폰에 민준 씨의 문자가 울렸다.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농원으로 가겠습니다. 변호사는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다. 평소처럼 서류철을 팔에 끼고 있었다. 우리는 내 서재의 자리를 잡았다. 나는 마침내 그곳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유 부인, 재정 문제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폴더를 열며 말을 시작했다. 저희 감사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장치에서 농원 계좌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내 위장이 조여왔다. 성공했나요? 아니요. 지훈 씨가 구축한 보안 프로토콜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는 인쇄물을 내게 건넸다. 그 시도는 어젯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잠든 동안 준수가 계좌에 접속하려 했던 것이다. 더 있습니다. 민준 씨는 다른 서류를 꺼내며 계속했다. 김 실장님께서 어제 한우 중개인과 회의하시는 동안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정기 보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은 환풍기 뒤에 부분적으로 숨겨진 정교한 전자장치를 보여주었다. 녹음 장치입니다. 민준 씨는 설명했다. 주요 비즈니스 회의를 진행하는 본관의 서재, 즉
유 부인의 서재에서 대화를 녹취하도록 위치해 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나를 휩쓸었다. 준수는 승인 없이 계좌에 접속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사업 토론을 염탐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감정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민준 씨는 직접적인 대면부터 법적 조치까지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 한 가지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준수의 배신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략이었다. 제 유언장에 몇 가지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갑자기 말했다. 민준 씨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벌써요? 상속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요. 바로 그래서입니다. 이런 중대한 삶의 변화 후 유언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재단 이사회를 소집하고 싶습니다. 지훈 오빠와 은혜 언니가 중요한 자선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산재단은 매년 약 20억 원을 다양한 목적에 분배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군요.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한 가지 더요. 나는 덧붙였다. 이 집 안에 외부 감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비밀스러운 방이 있나요? 민준 씨는 살짝 웃었다. 지훈 씨의 안전한 회의실입니다. 정기적으로 도청 장치 검사를 합니다. 영철 씨가 접근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준수에게 베란다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다. 그는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도착했다. 이 초대를 자신이 필수적인 조언자로 자리 잡기 위한 캠페인의 진전으로 해석한 것이 분명했다. 생각 좀 해봤어. 나는 그의 컵에 커피를 따르며 말을 시작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이 유산을 관리하려면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그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엄마가 제대로 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저는 그저 돕고 싶을 뿐이에요. 알아. 나는 억지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재단 이사회와의 회의 일정을 잡았어. 네가 나와 동행해서 지훈 오빠의 유산 중 자선 사업 쪽을 보았으면 좋겠어. 그는 열의가 없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네, 엄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요. 매우 중요해. 지훈 오빠는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일에 깊이 관여했다고 들었거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컵 너머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내 유언장도 수정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말에 그의 주의가 즉각적으로 집중되었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현명한 예방책이네요. 제가 아는 유산 설계사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민준 씨가 맡고 있어. 내일 초안이 나올 거야. 나는 그의 눈 뒤에서 계산이 돌아가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었다. 재단 회의, 유언장 검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그가 탐내는 재산에 접근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함의. 엄마가 저를 이런 결정에 포함시켜 주셔서 고마워요. 그는 잘 훈련된 진심을 담아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쥐면서 게스트하우스에 숨겨진 녹음 장치, 한밤중에 계좌에 접근하려 했던 시도들, 돈이 방정식에 들어오기 전에 10년간의 침묵을 생각했다. 물론이지. 나는 그의 진심에 나의 연기를 맞추며 대답했다. 결국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가 비즈니스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떴다. 아마도 그의 노력을 지지하는 누군가에게 이 유망한 진전에 대해 보고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내 책임이 된 농원을 가로질러 바라보았다. 평화롭게 풀을 뜯는 한우들, 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인부들,
지평선까지 뻗어 있는 땅. 이 모든 것은 단지 부가 아니라 공동체, 지속 가능성, 유산을 의미했다. 준수는 오직 돈만을 보았다.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재산이 올바른 손에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선한 일,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손은 내 아들의 손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했다. 한산재단 본부는 서울 시내의 소박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단순한 외관은 재단의 중요한 영향력을 숨기고 있었다. 준수와 내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8명의 이사들이 일어나 우리를 맞이했다. 지역 리더부터 금융 전문가까지 모두 지훈 오빠와 은혜 언니의 자선 비전에 대한 헌신으로 연결된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유 부인, 환영합니다. 재단 이사장인 김희진 박사가 말했다. 뵙고 싶었습니다. 나는 준수를 소개했다. 그가 벽에 걸린 사명 선언문보다는 영향력과 권력을 평가하는 듯 방을 스캔하는 것을 알아챘다. 식량 안보, 교육 접근성, 의료 형평성, 환경 보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리에 앉자 김 박사가 말을 시작했다. 형제분께서 이 재단을 설립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저희는 4개의 주요 사업과 지역 전반에 걸쳐 수십 개의 소규모 지원 사업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시골 학생들에게 대학 장학금을 제공하고 군 병원을 지원하고 중요한 야생 동물 서식지를 보호하는 프로그램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연 20억 원이 조금 넘는 예산은 행정 비용을 8% 미만으로 유지하며 놀라운 효율성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인상적인 일이네요. 발표가 끝나자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지훈 오빠와 은혜 언니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만들었군요. 저희는 특히 긴급 식량 프로그램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 다른 이사인 이현우 씨가 덧붙였다. 매달 3천 가구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수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고 그의 조바심은 거의 감춰지지 않았다. 모두 훌륭하지만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가 관리한다면 이 기금이 더 큰 영향을 창출할 수 있지 않나요? 어색한 침묵이 방에 감돌았다. 수익은 김 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익률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된 삶으로 측정됩니다. 준수 씨. 물론이죠, 물론. 준수는 능숙하게 말을 돌렸다. 저는 단지 최적의 재정 전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나는 이 대화를 보면서 점점 더 명확해졌다. 굶주린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을 지원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재단의 일은 준수에게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재분배, 최적화, 통제될 수 있는 자원으로만 보았다. 사실 내가 말했다. 저는 재단의 연간 예산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준수는 놀라며 나를 쳐다보았다. 이사들은 의자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지훈 오빠와 은혜 언니는 이 일에 분명히 열정적이셨어요. 나는 계속했다. 저는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특히 식량 안보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뜻을 기리고 싶습니다. 매우 관대하시네요. 김 박사는 분명히 놀란 듯 말했다. 예산이 늘어나면 우리가 파악한 여러 소외 지역 사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회의 때 구체적인 제안들을 논의하도록 하죠. 나는 제안했다. 오늘은 다른 문제에 대해 이사분들의 통찰력을 얻고 싶습니다. 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구상 중인 새로운 사업을 설명했다.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동시에 지역 사회를 위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은영 씨와의 농원 운영에 대한 대화 중에 형성되었는데 교육과 실질적인 영향을 결합한 것이었다.
이사들의 열정은 즉각적이었고 진심이었다.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쏟아져 나왔다. 지역 학교와의 파트너십, 인턴십 기회, 잠재적 부지 등. 이 모든 논의 동안 준수는 눈에 띄게 침묵을 지켰다. 돈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일에는 그의 관심이 사라져 버렸다. 회의가 끝나자 김 박사가 나를 옆으로 불렀다. 형제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항상 재단이 새로운 리더십 아래 성장하기를 바라셨어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농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수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어조가 실려 있었다. 꽤 큰 약속을 하셨네요. 재단 예산을 늘리면 재산 유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요. 농원은 상당한 연간 수입을 창출하고 있어. 나는 지적했다.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훈 오빠는 핵심 사업을 성장시키면서도 꾸준히 수익의 일부를 자선 사업에 사용했어. 하지만 그건 지훈 삼촌의 결정이었죠. 당신은 다른 우선순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삼촌의 자선 사업을 계속할 의무는 없잖아요. 말하지 않은 다른 우선순위들이 우리 사이에 걸려 있었다. 그의 우선순위,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재산을 통제하려는 그의 계획. 농원에 돌아오자 민준 씨가 내가 요청했던 유언장 초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안전한 회의실에 모이자 준수의 태도는 곧바로 시무룩함에서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곳은 내가 준수가 심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장치에도 우리의 대화가 녹음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유일한 장소였다. 이것은 단지 초안입니다. 민준 씨는 설명하며 서류 폴더들을 나눠주었다.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서류를 훑어보는 동안 곁눈질로 준수를 지켜보았다. 자산 분배 부분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의 표정은 변함없었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종이를 꽉 쥐었다. 50%는 한산재단에. 그는 자신의 실망을 완전히 감추지 못하고 큰 소리로 읽었다. 기존 프로그램 확장과 새로운 농업사업 개발을 위해. 나는 나머지 자산이 장기 농원 운영을 위한 신탁과 개인 유증으로 나눔을 확인해 주었다. 준수는 재빨리 자신의 이름을 찾기 위해 개인 유증 부분을 훑어보았다.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약간 긴장을 풀었지만 세부 사항을 처리하고는 다시 굳어졌다. 조건부 유증이라니. 준수는 목소리가 떨리며 반복했다.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농원 운영과 자선 사업에 대한 진정한 헌신을 증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훈 오빠가 자신의 유언장에 넣은 조건과 비슷하지.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재산으로 혜택을 받는 누구든 그 이면에 있는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함이야. 준수의 조심스럽게 구축된 표면이 순간 금이 갔다. 이건 그는 자신을 다잡고 걱정스러운 척하는 표정을 다시 지었다.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엄마. 가족들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노력하지 않은 부를 받을 자격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준수야. 단지 혈연 관계뿐일까? 그 질문이 우리 사이에 맴돌았다. 민준 씨는 긴장을 감지하고 각자 서류를 검토하고 다음 날 제안된 수정 사항을 가지고 다시 모이자고 제안했다. 준수가 꽤 갑작스럽게 떠나자 민준 씨는 조심스러운 정밀함으로 서류들을 정리했다. 의미 있는 경험이었네요. 그는 우리가 단둘이 남자 관찰하듯 말했다. 매우요.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제가 실행하려는 최종본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눈썹을 치켜 세웠지만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다. 유 부인,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치에서 압도될 겁니다. 나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어찌된 영문인지 상속, 재회, 그리고 배신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평온함과 목적의 명확성을 찾았다. 그것은 내가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고등학교에서 30년 동안 과학을 가르치는 것은 많은 것을 대비하게 해줍니다. 박 변호사님. 누가 시험에 불합격했는지 알아보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폭풍은 자정 직후에 들이닥쳤다. 밤새 경기도 하늘에 드리워져 있던 천둥 번개뿐만 아니라 준수가 도착한 이후부터 끓어오르던 대립의 폭풍이었다. 영철 씨의 긴급한 노크 소리에 잠이 깼다. 유 부인, 아셔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안실에서 영철 씨는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었다. 준수는 술에 취한 듯 지훈 오빠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가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하는 동안 키패드 자물쇠에는 반복해서 빨간불을 깜빡였다. 제가 개입할까요? 영철 씨가 물었다. 아직은요. 나는 점점 더 좌절하는 아들을 지켜보며 결정했다. 하지만 가까이 계셔주세요. 나는 가운을 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천둥이 농원을 가로질러 울리는 동안 빗줄기가 창문에 마구 부딪혔다. 내가 사무실 건물로 이어지는 길에 도착했을 때 준수는 키패드 시도를 포기하고 잠재적인 진입로를 찾기 위해 창문들을 살피고 있었다. 무언가 찾고 있니? 나는 빗소리 너머로 소리쳤다. 그는 몸을 돌렸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그의 이마에 붙어 있었다. 잠시 동안 그의 얼굴에 벌거벗은 계산이 드러났지만 그는 표정을 다잡으려 했다. 엄마, 그냥 보안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 폭풍 때문에. 그는 막연하게 건물을 가리켰다. 자정에 여러 비밀번호를 시도하면서 그의 표정은 굳어졌고 가면은 벗겨진 듯 사라졌다. 엄마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군요. 지훈 오빠는 이 농원을 아주 조심스럽게 지켰단다. 나는 그분의 방식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야. 번개가 우리 사이의 공간을 비추었다. 천둥이 거의 즉시 뒤따랐다. 우리 둘 다 비에 젖었지만 어느 쪽도 피하려 움직이지 않았다. 준수야, 왜 여기에 온 거니? 10년의 침묵 끝에 마침내 터져나온 질문이었다. 왜 지금이야? 제가 엄마의 아들이니까요. 그는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그만. 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마. 더 이상 속임수도. 한 번만이라도 진실을 말해, 준수야. 그의 표정에 무언가 변화가 일었다. 계산, 그리고 결정.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는 훈련된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다. 좋아요. 진실을 말하죠. 제가 여기에 온 건 엄마에게 제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는 본관을 향해 손짓했다. 이 모든 것, 돈, 부동산, 어차피 언젠가는 저에게 올 자산들이요. 그 차운 정직함은 며칠 동안의 위선 끝에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럼 그 전의 10년은 내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을 때 반송된 생일 카드들과 무시했던 전화들은 그는 어깨를 으쓱했고 빗물이 그의 어깨에서 흘러내렸다.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엄마는 저에게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나를 무너뜨렸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다. 어쩌면 그가 직접 확인시켜주기 한참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이 진실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니?
사람들이 그들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가치가 있다고. 아빠는 저에게 실용적이 되라고 가르쳤어요. 준수가 반박했다. 기회를 알아보고 잡으라고.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는 감정적인 애착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요. 제호의 영향력이 독성 물질의 본질로 압축된 것이었다. 내 전 남편은 항상 관계보다 거래를 중요시했고 사람들을 자산이거나 장애물로 보았다. 이제 그의 세계관은 우리 아들의 입을 통해 말해지고 있었다. 수년간의 계획적인 멘토링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그럼 이건? 나는 지훈 오빠의 사무실을 가리켰다. 침입하는 것도 실용적인 거니? 제가 직접 재정 기록을 봐야 해요. 그는 모든 척을 내려놓고 인정했다. 지금요. 오늘 엄마의 작은 유언장 행동은 엄마가 자산을 친아들이 아닌 낯선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제가 약속한 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투자자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네가 아직 통제하지 못하는 돈을 기반으로 이미 약속들을 했구나. 그의 침묵은 충분한 확인이었다. 얼마나 빚졌니, 준수야? 번개가 다시 번쩍이며 그의 얼굴을 잠시 가로지르는 절박함을 비추었다. 해결책 없이는 마이애미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이요. 마침내 진실이 나왔다. 단순히 기회주의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갑자기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화해를 구하는 아들이 아니라 결과를 피하려는 절박한 남자였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농원이나 재단의 통제권은 아니지만 내 빚을 청산할 만큼은. 그의 얼굴에 희망이 번뜩였지만 금세 의심으로 대체되었다. 무엇과 교환해서요? 정직함. 그리고 어떤 종류의 관계라도 다시 쌓으려는 진정한 노력. 사업 파트너나 조종자와 목표물이 아닌 엄마와 아들로서. 그는 비를 맞으며 나를 쳐다보았고 선택지들을 저울질하며 이 점들을 계산했다. 마침내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한때 알았던 어린 소년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불확실하고 무방비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잖아. 잠시 동안 진정한 감정 같은 것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가면은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만약 제가 엄마의 조건을 원하지 않는다면요? 제가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엄마의 유일한 아들로서 법적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네가 플로리다에서 벌인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문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노인들, 그 모든 것. 나는 이 카드를 쓰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영철 씨가 예방책으로 이미 관련 당국에 사본을 제공했어. 준수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허세 부리지 마세요. 허세일까? 네 아버지는 너에게 실용성을 가르쳤고 내 오빠는 나에게 보호를 가르쳤단다. 나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이렇게 끝날 필요는 없어, 준수야.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 빗줄기는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떨어졌다. 10년간의 거리가 몇 피트의 폭풍우 속 어둠으로 압축되었다. 마침내 그가 대답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단호함으로 차가웠다. 엄마가 변했군요. 그래. 나는 인정했다. 변했어. 그는 다른 말 없이 몸을 돌려 게스트하우스로 걸어갔다. 나는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성적인 슬픔의 무게가 아들을 환상이나 절박한 희망으로 색칠하지 않고 마침내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확신과 균형을 이루었다. 영철 씨가 그림자에서 나타났다. 괜찮으십니까, 유 부인? 아니요.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괜찮아질 겁니다. 아침이 되자 게스트하우스는 텅 비어 있었다. 준수는 새벽 전에 떠나 그가 가져온 것만 가지고 갔다. 쪽지도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냥 부재. 10년 동안 우리 관계를 정의했던 상태. 민준 씨가 한낮에 전화했다. 공항 보안에 따르면 마이애미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그의 움직임을 더 감시할까요? 아니요. 나는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봉환 복도에 걸려있는 지훈 오빠와 은혜 언니의 초상화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친절했고 그들의 손은 조용한 연대 속에서 맞잡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나는 초상화 속 그들의 얼굴에 말했다. 왜 저에게 모든 것을 남기셨는지. 제가 가족이라서뿐만 아니라 제가 중요한 것을 지킬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깥에서 농어는 리듬을 이어갔다. 한우들이 목초지 사이를 오가고 장비들이 수리되고 삶이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나의 삶. 모든 예상치 못한 책임과 가능성을 가진 재산을 위해 돌아왔던 아들은 진정한 관계의 댁에 직면하자 떠나버렸다. 그 현실의 고통은 남겠지만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는 않았다. 대신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잃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유산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했다. 은행 계좌나 부동산을 훨씬 넘어 재단에 손길이 닿은 삶들, 농원이 지원하는 지역사회, 적절히 관리된 부가 이룰 수 있는 선한 일의 잠재력으로 확장되는 유산이었다. 나는 전화를 들어 김 박사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우리가 논의했던 그 농업훈련 프로그램 말인데요. 나는 시작했다.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점점 더 받아들일 준비가 된 여정의 첫걸음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농원 생활에 멈추지 않는 리듬과 함께 흘렀다. 한우 순환, 장비 유지 보수, 끝없는 서류 작업이 모두 나를 둘러싼 번성하는 운영으로 이어졌다. 나는 충청도의 작은 아파트를 이 드넓은 땅으로 옮겼다. 조용한 은퇴 생활을 결정과 배움으로 가득 찬 나날들과 맞바꾸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는지였다. 북쪽 농지 관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은영 씨가 아침 회의에서 나에게 알렸다. 견적은 8,500만 원입니다. 1년 전, 이 정도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제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새로 훈련된 눈으로 제안서를 검토했다. 물보존 기능이 비용을 정당화하네요. 진행하도록 하죠. 은영 씨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지훈 씨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 비교는 더 이상 나를 위축시키지 않았다. 나는 지훈 오빠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될 수도 없었지만 그가 내게 맡긴 책임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고 그가 세운 토대를 존중하면서 나만의 접근 방식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들은 스프레드시트나 연간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들은 내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커지는 자신감, 지역사회와 쌓은 관계들, 그리고 매일을 의미로 채우는 목적 의식에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놀랍게도 내 아들과의 조심스러운 관계 재건에 있었다. 준수의 귀환은 우리가 상상했던 즉각적인 화해는 아니었지만 확실한 전환점이었다. 그가 직면한 법적 문제는 상당히 심각했고 민준 씨의 상당한 전문성도 증권법 전문가들의 보충을 필요로 했다. 나는 조건부 지원을 제안했다. 직접적인 자금이 아닌 특별 신탁을 통한 법적 대리인 비용,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임시 거주, 그리고 그를 현재 상황으로 이끈 패턴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 상담과 심리 치료 참여 의무였다.
처음에는 준수가 이 요구 사항들, 특히 치료 부분에 대해 반발했지만 제한된 대안과 늘어나는 법적 압박에 직면하여 마지못해 동의했다. 3개월 이 준비가 시작된 지 만에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복잡함 속에서 진정한 관계의 순간들.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숨겨져 있던 내가 기억하는 아들의 모습이 언뜻 드러났다. 박 변호사님께서 분기별 검토를 위해 오셨습니다. 영철 씨가 문간에서 내 생각을 방해하며 알렸다. 민준 씨는 평소에 전문적인 태도로 들어왔지만 몇 달 동안 함께 일하면서 우리 사이의 격식은 부드러워졌다. 유 부인, 재단 감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모범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상세한 보고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재정 성과, 프로그램 결과, 행정 효율성. 그 숫자들은 단순히 부를 영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역사회의 필요에 자원을 투입하여 사려 깊은 관리와 의미 있는 영향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논의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민준 씨는 검토를 마치며 말했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지훈 씨, 유 부인의 형제분께서는 유산 관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이것을 유 부인께 드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는 봉인된 봉투를 우리 사이의 책상에 놓았다. 봉투 위에는 지훈 오빠의 독특한 필체로 내 이름이 쓰여 있었다. 사적으로 읽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민준 씨가 일어나며 말했다. 아니요, 계셔주세요. 나는 갑자기 오빠와의 마지막 대화의 증인이 있기를 원했다. 조심스러운 손가락으로 나는 봉투를 뜯고 안에 있는 한 장의 종이를 펼쳤다. 사랑하는 유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은혜와 내가 함께 만든 것을 1년 동안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는 뜻이다. 나는 네가 그 도전에 맞설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지만 너 자신은 의심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 너는 항상 우리 어머니가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인하니라고 부르셨던 조용한 강함을 보여주었지. 접근은 온화했지만 핵심은 부서지지 않았다. 삶의 도전들이 그 강함을 잊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잊지 않았다. 나는 네 교직 배경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바로 그것 때문에 너를 내 상속인으로 선택했다. 너는 진정한 부가 은행 계좌가 아니라 나아진 삶, 실현된 잠재력, 강해진 공동체로 측정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돈과 재산은 그저 더 큰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지금쯤이면 너는 내가 예상했던 도전들, 어쩌면 네 아들의 유산에 대한 반응과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에 직면했을 것이다.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사실은 네가 내가 항상 내게 있다고 알았던 진실함과 지혜로 그것들을 헤쳐나왔음을 의미한다. 농원, 재단, 사업, 이제 그것들은 온전히 너의 것이며 너의 비전에 따라 형성될 것이다. 나의 유산은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네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자부심과 사랑을 담아 너의 오빠 지훈으로부터. 편지를 내려놓자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지훈 오빠는 여정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격려하는 확인과 도전을 동시에 주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분은 놀라운 선견지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다. 네. 나는 동의했다. 지훈 오빠가 준수의 반응, 지역사회의 초기 회의론, 그가 나를 위해 선택한 역할로 성장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 생각했다. 살아있을 때 더 잘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많은 면에서 유 부인께서는 그분의 유산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되셨습니다. 민준 씨가 제안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모든 것을 유 부인께 맡길 만큼 유 부인을 잘 아셨습니다. 이 관찰의 진실이 편안한 숄처럼 나를 감쌌다. 농원을 관리하고 재단을 확장하며 그를 알았던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통해 나는 삶에서의 우리의 제한된 교류가 허락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오빠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그날 오후 늦게 나는 봄 졸업식이 진행 중인 훈련센터로 차를 몰았다. 10대부터 노인까지 기회가 제한되었던 배경의 60명의 참가자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 식품 가공, 그리고 경영 관리 자격증을 받고 있었다. 모임 뒤쪽에서 나는 김 박사가 각 이름을 호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졸업생들은 그들의 자세에서 자부심을 내뿜으며 소박한 무대를 가로질렀다. 이들은 단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궤적이 의미 있게 바뀐 개인들이었다. 정말 멋진 광경이죠? 김 서장의 목소리가 내 옆에서 들려왔다. 그는 나와 함께 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 달 동안 우리의 우정은 점차 깊어져서 우리 둘 다 서두르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되었다. 투자된 모든 원의 가치가 있어요. 나는 동의했다. 그 이상이죠. 그는 졸업장을 받는 한 젊은 여성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마리아는 법원이 이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승인하기 전까지는 경미한 범죄로 교도소에 갈 뻔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군청 사무소에 고용되었어요. 완전한 반전이죠. 두 번째 기회, 변화, 인정받고 육성된 잠재력. 이러한 주제들은 재단의 일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여정까지도 정의하게 되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나는 졸업생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섞여 도전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몇몇은 이전에 식량 사막으로 분류되었던 지역의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할 계획을 언급하며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개별 참가자들을 훨씬 넘어 확장시키고 있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나는 농원 가장자리에 다소 어색하게 서 있는 익숙한 인물을 발견했다. 준수였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몇 달간의 구조적인 지원을 통해 그의 모습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깔끔하게 면도하고 제대로 옷을 입었으며 눈빛이 맑아졌다. 그가 천천히, 때로는 마지못해 하고 있던 내적인 작업의 외적인 반영이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재단 행사에 그가 예상치 않게 나타난 이유가 궁금했다. 네가 오늘 올 줄 몰랐어. 제 치료사가 저에게 엄마가 실제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보라고 제안했어요. 그는 시설을 향해 손짓하며 인정했다. 스프레드시트나 보고서를 넘어서는 것을요. 그래서 그가 침묵하자 나는 재촉했다. 그는 불편해 보였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말하려 애쓰고 있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요. 그는 마침내 인정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돈, 부동산, 그리고 개인적인 이득의 잠재력만 보였어요. 이런 것은 보지 못했죠. 그의 손짓은 여전히 작은 무리들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졸업생들, 주 건물 너머로 펼쳐진 생산적인 정원, 그리고 그 공간에 스며든 공동체와 목적의 실질적인 감각을 아우르고 있었다. 아빠는 항상 저에게 부는 축적과 지위라고 가르쳤어요. 준수는 이제 더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요. 저는 그것이 사람들이 스스로 더 자립하도록 돕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이제는 경외심을 가지고 반복하는 대신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언급한 제호의 가르침은 치료가 그가 깨달았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게
지훈 오빠와 은혜 언니가 이해했던 것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적 없는 분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된다는 것을. 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제호의 영향력이 그의 시각을 거래와 조작으로 좁히기 전, 그가 호기심 많은 아이였을 때 이후로 처음 보는 사려 깊은 모습이었다. 제 법적 상황은 나아지고 있어요. 그는 주제를 살짝 바꾸며 말했다. 증거에 따르면 저는 사기의 기획 단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실행에만 관여했어요. 검사는 주요 기획자들에 대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감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네. 나는 우리 사이의 복잡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안도하며 인정했다. 아직도 결과를 마주해야 할 거예요. 그는 새로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어조로 계속했다. 아마도 보호관찰, 재정적 벌금, 미래 사업 활동에 대한 제약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감옥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명백했다. 농원에 처음 왔을 때의 허세에도 불구하고 준수는 투옥을 진심으로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궁극적으로 그를 내가 요구한 치료와 책임감 있는 행동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다. 그 후에는 무엇을 할 거니? 나는 그가 위기 관리 이상의 미래 비전을 발전시키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그는 머뭇거렸고 거의 부끄러워하는 듯 보였다. 사실 재단의 재정교육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은행 및 투자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가진 지식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약탈적인 계획을 세우는 대신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 아이러니는 우리 둘 다에게 분명했다. 그가 이전에 착취를 위해 사용했던 기술들이 잠재적으로 보호와 교육을 위해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지 실용적인 적응인지는 두고 볼 일이었지만 1년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을 방향으로의 움직임이었다. 수습직이 될 거예요. 그는 재빨리 덧붙였다. 감독해, 재단 자금에 접근할 수 없고요. 그냥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알아내는 동안 건설적인 일을 할 기회죠. 이 설명 안에 숨겨진 요청이 우리 사이에 걸려 있었다. 그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적절한 경계를 받아들인 처음으로 보이는 개입 방식이었다. 통제권이나 자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정의된 매개 변수 내에서 기여하겠다고 제안한 것이었다. 김 박사님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나는 약속하지도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말했다. 재단에는 엄격한 채용 규정이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달 전이라면 사용했을 좌절이나 조작 전술 없이 이 절제된 대답을 받아들였다. 고려해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가 각자의 차로 걸어가는 동안 준수는 곁눈질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서장님 자주 보이네요. 그 관찰에는 어떤 판단도 담겨 있지 않았고 단지 조심스러운 호기심만 있었다. 나와 김 서장과의 관계는 점차적으로 직업적인 관계에서 우정, 그리고 더 개인적인 무언가로 발전했다. 우리 둘 다 우리가 겪고 있는 중요한 삶에 전환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김 서장은 좋은 친구야.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지훈 오빠를 잘 알았어. 공동체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고 이 설명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경계에 대한 존중이 커지고 있다는 또 다른 작은 신호였다. 우리가 각자의 차량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색하게 멈춰섰다. 엄마, 제가 죄송하다는 말로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혼 후에 사라진 것,
돈 때문에 나타난 것, 그리고 엄마를 조종하려 했던 것에 대해 죄송해요. 그 사과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전술적인 행동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향하는 서투른 첫걸음이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사과를 가볍게 여기지도 즉각적인 용서를 해주지도 않고 인정했다.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긴 여정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시작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절제된 대답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였다. 나중에 농원에서 봐요. 응, 은영 씨. 팀이 오늘 저녁에 직원들을 위해 바비큐 파티를 할 거야. 와도 좋아. 그가 운전해 가는 것을 보며 나는 우리 둘이 걷고 있는 평행한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나의 여정은 불확실한 상속인에서 자신감 있는 관리자로, 그의 여정은 조작자에서 더 건설적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사람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두 변화 모두 완전하거나 보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시작했던 곳보다 더 건강한 무언가를 향한 움직임이었다. 농원에서의 저녁 모임은 나의 새로운 삶의 이질적인 실들을 한데 모았다. 은영 씨와 농원 관리팀, 영철 씨와 보안 직원들, 김 박사와 여러 재단 이사들, 퇴근 후 도착한 김 서장, 그리고 부와 권력에 대한 그의 이전의 가정이 통하지 않는 이 공동체 속에서 조심스럽게 길을 찾는 준수. 어스름이 땅 위로 내리자 나는 김 서장과 함께 본관 현관에 앉아 넓은 잔디밭 위로 반딧불이들이 저녁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말 멋진 일년이었죠? 그가 관찰하듯 말했다. 우리가 난간에 기대자 그의 어깨가 나의 어깨에 부드럽게 닿았다. 가끔 저는 아직도 제가 충청도 아파트에서 잠에서 깨어나 이 모든 것이 정교한 꿈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만 같아요. 그는 웃었다. 만약 그렇게 깨어난다면 그곳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그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했다. 이곳, 이 일, 이 목적이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알게 되겠죠. 나의 가치는 나의 상황이나 은행 계좌와 결코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강함이 나에게 항상 있었다는 것을, 그저 적절한 도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게 지훈 씨가 유 부인에게서 본 것입니다. 김 서장은 말했다. 그리고 이제 유 부인을 알게 된 우리들이 명확하게 보는 것이죠. 그의 손이 난간 위에 내 손을 찾았다. 무심하면서도 의미 있는 제스처였다. 우리는 우정 이상의 무언가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고, 우리 둘 다 올바르게 해내고 싶었던 이 관계를 서두르지 않았다. 안에서 대화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준수의 목소리가 예상치 않게 다른 목소리들 위로 올라왔다. 아마도 그가 계산된 반응이 아닌 진정한 즐거움을 이끌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작은 승리였지만 맥락 속에서는 의미 있는 것이었다. 오늘 지훈 오빠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나는 민준 씨가 전달해준 1년 기념 편지에 대해 설명했다. 오빠는 자신의 유산이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라고 썼어요. 현명한 분이시네요. 형제분이. 얼마나 현명한 분이셨는지 이제야 알기 시작했어요. 나는 동의했다. 그분은 저에게 자원뿐만 아니라 제가 아니었다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저 자신의 능력을 발견할 기회를 주셨어요. 농원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고 밤이 땅 위로 내려앉자 한우들이 먼 목초지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이제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더 깊은 연결과 책임감의 의미에서 나의 땅이었다. 관리해야 할 짐이 아니라 사려 깊은 관리를 통해
존중해야 할 유산이었다. 1년 전 나는 소박한 저축을 가진 은퇴한 교사이자 내 하나뿐인 아들과 고통스럽게 소원해진 관계 속에 있었다. 오늘 나는 한국의 중요한 한우 농장 중 하나를 소유하고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재단의 이사장이며 힘, 목적, 그리고 심지어 관계에 대한 가능성의 새로운 차원들을 발견하는 여성이었다. 나의 천천히 회복 중인 아들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려 깊은 남자와 함께 변화는 완료되지 않았다. 그런 여정은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준수의 더 건강한 패턴을 향한 길은 불확실하며 지속적인 책임감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나의 리더이자 관리자로서의 성장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었다. 재단의 일인 지역사회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자원이 채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요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나의 집인 현관에 서서 덧없이 희망적인 빛으로 모여드는 어둠을 밝히는 반딧불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올바름을 느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실함을. 지훈 오빠의 마지막 선물은 한우나 돈 혹은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상당했지만 그 선물은 내가 항상 의미 있는 영향을 창출할 능력을 가졌고 나 자신의 권위 속에 굳건히 서고 적절한 경계를 가진 연민의 균형을 맞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기회였다. 재산은 그저 도구일 뿐이었다. 진정한 유산은 온전히 나 자신이 될 기회였다. 경기도의 밤이 우리 주변을 깊어지고 마침내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배우고 있는 별자리가 나타나자 나는 조용히 내 안에 내가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보아준 오빠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마침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도. 이제 안으로 들어갈까요? 편안한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흐른 후 김 서장이 물었다. 네. 나는 결정하고 집 창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따뜻한 빛을 향해 몸을 돌렸다. 준비됐어요.